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부동산 뉴스 참 오랜만에 읽네요. 죄송합니다. 외부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놓치다 보니까 뉴스가 이렇게 굼뜨네요. 부동산 TV의 어떤 핵심 컨텐츠는 부동산 뉴스 읽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놓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외부 일정이 없는 한은 빠짐없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주에 아주 좋은 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델하우스 오픈한 곳들이 성황이었다. 몇만 명이 방문했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아파트는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 재건축해서 공급하는 물량이죠. 3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라고 하는데, 전용 면적 83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3천만 원 안팎이라고 하니까, 글쎄요, 보시는 분들마다는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존에 있는 다른 아파트 가격들을 고려하면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783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같이 모델하우스 오픈한 데가 여기 보면 기름 롯데캐슬이라고 했는데, 기름 뉴타운 확장 1구역, 확장 2구역 센터피스가 지금 입주하죠. 그래서 이제 입주했죠. 센터피스 같은 경우 가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또 먹을 게 있다,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름 롯데캐슬 클라시아, 클라시아도 견본주택을 오픈해서 3일 동안 3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천자의 기름 롯데캐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성남 재개발도 이번 주에 청약 있죠. 그래서 구성남 금광일구역 재개발하는 이편한 세상 금빛 매종인가요? 그리고 성남 신흥역 밑에 중일구역 재개발하는 신흥역 랜더스원, 하늘채 랜더스원, 이렇게 청약들이 있어가지고, 또 구성남은 일반 분양 물량들도 많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청약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약 결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청약 가점들을 발표하면 시장의 에너지, 수요층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방향성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지표로서 판단할 수 있겠죠. 청약 결과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 계층을 보면 30대가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꼭지의 기사예요. 1월달에서 4월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7,795건이었는데 그중에 30대가 매수한 건이 2,034건으로 26.1%, 그 다음에 40대가 매수한 건이 2,078건으로 26.7%. 1월부터 4월까지를 다 합치면 40대가 좀 더 많은 건 맞지만 2월부터 이제 2월, 3월 매입 건수만 따지면 30대가 좀 더 많다. 아무튼 30대가 제일 많이 샀다라기보다는 30대가 부동산을 살려고 매수하려고 한다, 달려든다.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0대는 아무래도 자금력이 40대에 비해서 이제까지 모아놓은 누적 가처분 소득들, 이런 게 좀 적겠죠. 그래서 강남 서초 등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보다는 노원, 구로, 성북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를 주로 샀다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꼭 해야겠다라는 청년이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세에서 만 34세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꼭 해야 된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71%로 꾸준히 증가했다. 집을 가져야 된다. 그런 니즈들 이런 게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좀 저렴한 집, 조금 비교 여리에 있는 집부터 사가지고 갈아타기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춰가면서 갈아타기 하면서 좋은 지역으로 또는 새 아파트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참 고민 많이 하시고 하신 결정들일 텐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내 집 마련하신 30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좀 전 기사에서는 30대가 서울의 아파트를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서울을 떠나는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30대, 40대가 많이 매수하긴 하지만 서울의 인구 분포를 보니까 탈서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이 30대들이 큰 손으로 등장하면서 매수 세력이 되기도 했다. 뭐 이제 그런 기사인데, 사실 앞에 기사에서 제대로 안 읽었는데 보면 30대가 서초나 강남 송파 이런 이 인기 강남 3구의 주택을 매수한 그 숫자도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거든요. 주로 이제 강북 쪽에 많이 매수했다라고는 하지만, 자, 이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 경기 1분기 연령대별 순이동자 비교라고 해서요. 서울에서 10대하고 20대 같은 경우는 전입자 전출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는 서울에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30대 40대는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50대 60대까지, 경기 같은 경우는 이 넘어오는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10대 20대 증가보다 오히려 30대 40대의 증가가 크고, 그러니까 전입수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30대의 전입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1288건이니까 기사에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자면 서울에서 좀 유출되고 있는 이 인구들이 대부분 경기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시리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확실히 보면 20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20대 때 주로 이제 대학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원룸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뭐 하숙이라든가, 요새는 하숙 별로 안 하나요? 이제 이런 숫자들이 확실히 많이 좀 반영이 돼서 서울의 전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하고요. 30, 40대가 이렇게 서울에서 경기로 많이 빠져나간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쪽에 택지지구 공급 물량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30대, 40대의 순이동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가정 이동하는 거잖아요. 자녀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집 마련해서 아파트 분양받아서, 또는 이런 지역에 초기 이렇게 택지지구들, 이제 아파트들 새로 지어지면 임대가도 저렴하고 하니까 이제 옮겨가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죠. 항상 보면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 기사들 나오면 지방은 안 좋다, 미분양이 많다, 특히 경남 쪽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거주민의 광역시네요. 네, 지방광역시 아파트 구매가 늘었다. 서울 거주민의 지방 5개 광역시 아파트 매입량을 조사해봤는데 2017년 대비 2018년에 약 한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부산을 제일 많이 샀고,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되게 핫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5대 광역시에 외지인, 서울 사람들이 가서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방 아파트가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 덜한 데다가 사두면 언젠가 오른다는 기대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부산을 제일 많이 샀고 대전을 그 다음 많이 샀다라고 하네요. 근데 규제가 확실히 덜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서울 많이 올랐으니까 또 가자, 이렇게 막 이 지역이 여전히 먹을 게 있다.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얘기니까 작년 초에 들어간 경우들은 많이 올랐죠.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곳들. 그래서 왜 갭 투자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서 막 매집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 지방 쪽 부동산 시장에 서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실제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지표상에 나타난다.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자료 정리를 부동산 인포라는 데에서 했는데요. 이 보면 요새 이 과거랑 달리 이런 부동산 자료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보도자료를 내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직방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부동산 114라든가, 부동산 지금 인포도 있고, 많은, 뭐, 다방도 내놓기도 하고, 밸류맵에서 내놓기도 하고, 이런 부동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정보화해서 엮어가지고, 정보로서 가공해가지고, 뭔가 제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나중에 의미 있는 형태로 결실이 맺어지게 되면, 프롭테크,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프롭테크, 뭐 이런 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시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들 되게 많이 있는데, 기술력과 진짜 어떤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끝에 살아남는 업체들은 누가 될까?
또 다른 헬게이트, 치열한 이제 이 경쟁의 장이 막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마지막 공급 대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발표는 했는데 앞으로 또 부동산 가격 불안해지면 이게 마지막일지는 모르는 거죠. 예, 또 있을 수도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3기 신도시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얘기 나왔던 게 포인트가 이제까지의 어떤 공급 대책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통 대책.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연결하는 교통 대책을 이만큼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만들겠다, 고용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많이 포함하겠다라고 해서 자족 용지의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판교 신도시가 되게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을 자꾸 이제 그런 인자들을 씹어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신도시가 될 거니까 집 사지 말고 이거 공급 나올 때까지, 이거 분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시그널을 정책적으로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자족용지들 보면 뭐 보도자료에 그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뭐 2점 몇 배. 그래서 면적이 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큰 고용이 만들어지고, 이 고용을 토대로 해서 인근에 좋은 굉장히 양질의 주거 지역이 만들어질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얼핏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거 도대체 누가 채우냐? 여기에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채워줄 것이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우려가 되죠.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중앙에 SRT, 그 동탄역하고 이제 동탄역 주변에 보면 그 밑으로 해가지고 쭉 그런 산업 용지들, 자족 용지들 많이 있지만, 가보면 되게 휑한 느낌, 일부 밀집된 데도 있지만 휑한 느낌을 아직 초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곳곳에 다 넣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업이 늘어나고 이런 용지들을 받아서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곳들, 이제 이런 것이 많아지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용지는 빼고 와야 되고, 다른 데서 채워줘야 되는 거고, 이제 일종의 이제 기업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건데, 기업이 늘어나려고 하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해야 가능한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이 동네에 오셔가지고 기업을 해주세요. 아무리 자리 만들어주고 자리 깔아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지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죠. 과거에 혹시 송도 아세요? 송도도 보면 진짜 2008년도 이럴 때, 2007년, 8년에 송도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용산에서도 송도가 용산에서 바로 연결된다. 진짜 이 송도가 무슨 축복과 같은, 진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송도도 가보면 생각보다 그런 산업 유치, 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있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계획했던 거에 10분의 1도 못 들어갔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기업을 유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델들이, 이 문제들이 사실 지금 기업을 유치하겠다, 자족 용지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지역에 다 문제가 될 거고, 결국 상업 용지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용지들 이렇게 마련하는데 기업들 안 들어오면 결국 오피스텔 지어가지고 주택으로 분양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면 원래 계획했던 데도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다른 베드타운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자족용지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때도 과연 여기는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이제 그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는 연봉도 많을 것이고, 연봉이 많으면 고소득자들이 주변에 어울려 산다라고 하면 비싼 집이 될 수 있는 어떤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고용, 어떤 회사가 들어올 거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러한 고용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도시 계획 측면에서의 얘기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묻지마 산업단지 기업 유치엔 낙제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입주기업을 채우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 주변의 신도시, 3기 신도시 얘기하면서 제가 언급을 한 거지만, 지방마다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산단을 유치하고 고용을 만들고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미분양 단지가 대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여러 이슈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지방에서 뭐 AI, 뭐 산단, 뭐 용인 플랫폼 시티. 좋은데 참 이 말은 되게 거창하고 좋은데요. 여러분이 기업 그런 어떤 첨단 산업 지금 뭐 AI라든가 그런 말 그대로 지금 옛날에 공장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앞으로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이런 비즈니스들은 단순히 공장에서 노동자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인재들, 똑똑한 인재들, 그런 인재들이 와서 지금 요새 그 개발자들 있잖아요. 몸값이 얼마나 높냐? 굉장히 높아요. 얘기들 들어보면 인건비들 지금 그런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몸값을 많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혁신도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 케이스, 혁신도시는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거죠. 지방 분권화의 일환으로서 주요 공기업들을 지방에 내보내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이탈하는, 그러면 난 공기업 안 있고 민간 기업 갈래라고 이탈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은 다르다. 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정비사업 관련한 이슈 두 가지 짤막하게 정리할게요. 봉천 14구역이라고,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인가 15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못하고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개발 집권 해제 되느냐에서 기사 회생을 해서, 일단 주민들이 60% 이상이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반대가 또 25% 이상 되면 이게 또 사업이 어려울 수 있는데, 반대는 한 15% 정도, 15.7%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일단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게끔, 이 관악구도 재개발 구역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봉천 14구역은 동작구 상도동 쪽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숭실대 넘어가면 이 서울대 입구역 가는 왼쪽 편에,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에서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꽤 큰 규모의 재개발 구역이에요. 뭐 꽤 크지는 않구나. 관악구의 재개발 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 재개발 사업이 힘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기사가 보여서 한번 읽어봅니다. 한편으로 재건축 기사도 하나 보면, 대치쌍용 2차 아파트 관련해서는 기사를 몇 번 읽었습니다. 대치쌍용 1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조합 집행부를 대신해서 앞으로 뭐 리모델링을 하든 일단 지금 하는 건 지금 당장 막 급하게 추진은 않는 걸로 하는 그런 추진 주체들 조합장님이 당선됐다라고 해서 이슈가 돼서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대치쌍용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이슈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이제 조합장이 시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총회도 열고 그랬는데, 이 총회가 부결되었고요, 지난달에. 그리고 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밀어붙였던 조합장 임원을 이제 해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재건축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들,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 그런 목소리가 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가고 있던, 시공사 선정까지 하고 가고 있던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사업을 멈춰서는 사례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어떤 재건축 쪽에서의 사업 진행이 이게 더딘 모습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수수료만 3천만원, 초보자를 탈탈 터는 스타 강사, 갭투자 컨설팅. 예,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고액 컨설팅 대회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예, 저도 사실 이런 사례들을 과거부터 좀 봐왔습니다. 자기가 가격 떨어지면 책임지겠다. 대신 수수료는 1,000만원 내라. 이게 10년 전에 제가 그런 식으로 컨설팅하는 분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책임질 테니까 수수료 1,000만원 대신 무조건 나를 통해서 물건 살 때는 1,000만원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하는 분 봤었거든요. 책임졌느냐? 예, 엄청 떨어졌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들 많이 빠졌는데 책임지느냐? 아니죠. 사라졌죠. 그 사람이 사라졌죠.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한 600만원 정도 갭이 나는, 그러니까 전세가 목까지 꽉 차 있는 이런 아파트를 매수하면 된다라고 해서 중개 수수료랑 취등록세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내게끔 하고, 부대 비용으로 일단 내가 설명해 줬으니까 한 450만원 따로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이 낡았으니까 전세를 높게 받으려면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 700만원 정도 더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 한 1,100만원, 이거저거 하면 뭐 2,000만원 돈 정도 된다. 실제로 기사에서 뭐 3,000만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받아가는 돈은 뭐 수선비 중에 일부 리베이트 받는다고 치면 한 5,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정확한 거는 당사자만 알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말을 그렇게 설명했나 봐요. 절대 역전세 안 난다. 만약에 역전세 나면 내가 책임질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역전세들이 엄청나게 맞으면서 절대로 역전세가 나지 않는 보물 같은 아파트라고 소개하고, 이런 아파트 수십 채를 사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매매가도 밀어 올리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고 유혹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약속했던 역전세 대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전세 나면 내가 책임질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계약서에 명문화되지 않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대신 뭐 안 해주겠다. 클레임 제기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뭐 지금 다른 투자자들 돌려막기 하듯이 이거 사면 좋아해서 다른 투자자들이 사게끔 뭐 이제 그렇게 하는 형태도 있었던 것 같고, 또는 뭐 이제 전세 만기됐는데 역전세가 나서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에 해결 안 되면 위장 임차인으로 직원을 등록해서 전세자금 대출 일으키게끔 해가지고 돈 막아주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재테크 교육 시장을 보면 이게 소액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집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성공 모델, 신화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게 참 되게 리스키하다. 왜 저런 걸 저렇게 사람들은 동경할까? 사실 그런 강의들을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는 선생님들도 문제지만 그런 걸 동경하는 수요층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에서 매매가를 전세가들이 막 턱 밑까지 쫓아오면서 진짜 이런 갭 투자가 정말 좋은 부동산 투자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역전세가 심하게 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더 이상 이제 과거와 같이 이 갭 투자가 칭송받는, 집주택을 여러 개를 갖는 게 좋은 투자의 모델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선례라고 하기에는 되게 아프지만 사례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이 뉴스를 보시는, 그리고 제 부동산 TV에서 이 뉴스 읽는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를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